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여는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왜 도대체 공부를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 말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라는 말은 사실 부모님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그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본다기보다는 한 4가지 유형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로 공부머리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엔 공부머리보다 잔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생존지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머리가 없는데 노력하는 형이 있고요. 네 번째로 공부머리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공부머리가 있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쯤 보면은 공부를 잘 했어요. 초등학교 때 상위권의 가능성이 보였던 친구들이 많고요. 두 번째, 생존지능형이 있어요. 이때 이 친구들은 초딩 때는 공부를 좀 했는데 중학교 들어오면서 접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공부 빼고 다 잘해요.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게임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공부가 제일 재미없는 친구들,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공부머리는 없는데 이걸 노력으로 커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저는 중위권 정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자기가 공부머리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노력으로 커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력이 사실 중위권까지는 그래도 통하는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응용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부머리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완전히 포기한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선생님 기준에 공부머리가 좋다는 게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머리의 핵심 능력은 3가지가 있어요. 문해력, 연산능력, 암기력. 요 3가지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 문해력은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공부에 필요한 문해력은요. 그 글에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그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연산 능력은요, 기본적으로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해 놓은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느냐, 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 능력이 있는 걸 연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암기 능력이 있어요. 공부에 필요한 암기력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무작정 정보를 때려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외워놓은 것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불러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암기력입니다. 공부머리 핵심 능력 3가지 중에 어느 건 좋고 나쁠 수 있지 않나요?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죠. 3가지의 그 능력 중에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뭐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높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보충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문해력 같은 경우에는요. 요점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또는 지문에서 뭐가 핵심인지 요약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두 번째로 암기력 같은 경우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암기력은. 외우는 거예요. 엉덩이에 힘이 필요하죠.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해하면 암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암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는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암기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원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연산 능력은요. 사실은 연산 능력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셨으면 아이들도 수학을 좀 흥미 있어 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님들이 수학을 못하셨으면 수포자다 이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수학을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됐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라는 건데 연산 능력은 사실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왔을 때 어떻게 선생님은 진로 지도를 하시나요? 첫 번째 공부머리형은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대개 보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 가능성이 좀 보였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지금 공부를 못하냐면 목표를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사춘기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교우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구들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뭐 하나, 공부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없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단 공부머리가 있는 친구들은요, 연산, 암기,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목표가 없어서 그러지 목표만 제대로 정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목표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좁혀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사를 통해서 좁혀주면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존지능이 높은 친구들, 이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부머리가 없어요.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머리 이외의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지능 자체는 높은데 공부머리만 없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아예 그냥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업종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학문이나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 게 좋아요. 투자라든지 방송 연예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쪽으로 아예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위권에서 정치하는 친구들은요, 이 친구들은 공부머리가 없는 걸 노력으로 커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이 노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아주 상위권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문 있잖아요. 의치한약수라든지 건판변, 이런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맞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 기술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4년제를 나와서 딸 수 있는 기사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기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친구들이 우직하잖아요. 공시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 가는 걸 포기했어요.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아예 소방공무원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되게 기특해 하신대요. 그래서 노력으로 돌파하려는 친구들은 그런 공시나 전문 자격증 쪽이 괜찮다라는 거,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위권에서 맴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부머리도 없고 공부도 포기해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 부모님들이 일찌감치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 실제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죠. 몸으로 좀 배우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최소한 고졸은 돼야 돼요. 근데 9등급 돼도 전문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요리나 뭐 식음료, 그다음에 군 부사관, 뭐 이런 기술직 있잖아요. 자동차 정비,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런다고 이 친구들이 못 사느냐? 그러지 않아요. 전문대에 가서 조리학과 나와서 미슐랭 스타 되는 셰프들도 있고요. 대전 보건대 부사관학과 같은 데 가면은요, 상사까지 진급이 보장돼요. 그래서 뭐 이런 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 분류로 해서 진로제도를 따로 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